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7월에 시행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자,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죠. 바로 키워드 나옵니다. 대곡동 고인돌군 복원 출신이에요. 자, 고인돌 나오면 같이 나와야 되는 시대가 바로 청동기. 자, 이제 본문에도 그 키워드가 있는데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그리고 고인돌 나왔고 또 하나는 비파형 동검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율령은 이제 고구려 때 소수리망이나 아니면 이제 신라 시대 때 법흥왕, 그리고 과거제는 고려 시대의 광종, 그 다음에 이제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고 서원이 건립된 거는 이제 조선 중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성왕은 왜 사비로 천도하였을까? 자, 사비 천도. 이 사비라는 단어가 이게 나라의 수도로 나오는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웅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 보면은 바로 백제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백제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백제가 성장할 때 마한 지역에서 탄생했다가 주변 나라들을 이제 병합하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요거는 신라, 그 다음에 해동성국은 발해, 그 다음에 팔조법은 고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가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바로 키워드가 나옵니다. 고려를 건국한 가. 자, 이분 누굽니까? 고려의 태조 왕건 되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에 대한 업적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제 뭐 후삼국을 통일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북진 정책, 그러니까 서경을 중시했어요. 우리 조선 고구려인들의 땅으로 가자. 이 북진 정책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훈요 10조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경국대전 반포한 건 성종, 금관가야를 병합한 거는 이제 신라시대의 법흥왕, 화성은 조선의 정조가 건설하셨고 독서상품권은 통일신라시대의 원성왕입니다. 자, 4번. 다음 상황에 나타난 당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에서 사신이 오자 충렬왕이 선임을 밖으로 나가서 맞이하였다. 자, 뭐 공유와 좋은 말 징계한 부하들을 다른 나라에서 바쳤다. 듣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죠. 자, 원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바로 원간섭기입니다. 몽골에 항쟁하다가 결국은 이제 구역적인 강화협정을 맺고 그 다음부터 이제 원나라가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는 시기. 자, 이때는 왕실이 격화돼 가지고 왕 앞에 충자가 붙었어요.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의 충입니다. 그래서 충렬왕, 뭐 충혜왕, 충수광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원간섭기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먼저 정답은 5번입니다. 이 원간섭기 때 이제 쌍성 총관부를 원에서 설치를 해요. 이제 진해 영토로 이제 편입을 시키는 뭐 그런 개념인데 이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관리 원간섭기의 내용이죠. 요 쌍성 총관부 관련해서 나중에 공민왕이 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가지고 이제 고려의 영토로 회복합니다. 요거까지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5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자마자 아셔야 됩니다. 이 사건은 바로 병인 양요.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입했다, 병인 양요. 미국이 강화도를 침입했다, 신미 양요. 이제 각각의 배경도 아셔야 되는데 병인 양요는 병인 박해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신미 양요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무신정변은 뭐 무신에 대한 차별, 뭐 문벌 귀족 시대에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죠. 조선 책량 유포된 뒤에는 조미소 통상주양 맺어졌죠. 자, 에치슨 선언은 6.25 전쟁 직전에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 우리나라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하고 북한이 전쟁 벌여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진주대첩 나오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주대첩. 물론 김시민 장군의 이름으로 기억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로도 기억이 안 난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으로 기억해야죠. 야, 나쁜 놈. 예. 자, 어쨌거나 임진왜란입니다. 자,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는 건데, 이제 임진왜란에 3대 대첩이 있어요.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 이렇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조명연합군이 활약을 했다라는 건데, 따라서 정답이 2번입니다. 평양을 탈환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주 대첩이 있었던 거고, 자,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전한 거는 그 병자호란이고, 이거 귀주 대첩은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신돌석이 평민 의병장으로 활약한 건 을사의병 때입니다. 그리고 삼별초가 저항한 거는 이제 몽골의 항쟁 결과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는 거에 이 삼별초가 반발하고 계속해서 항전을 한 거죠. 자, 7번 갈게요.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자, 김육불망비라고 나와 있는데, 박람회 패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게 나오면 사실 이 제도가 나와야 돼요. 물론 경제 쪽 관련된 얘기라서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경제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거의 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후기. 이게 이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한 건데, 이게 바로 그 시기의 내용입니다. 자, 박람회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요 쌀이나 동전 혹은 옷감 같은 걸로 납부하게 한 제도, 이거는 대동법이에요. 여기 이제 김육이라는 요 분은 이 대동법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대동법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 대동법에 의해서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공인이 성장했다. 새로운 상인계층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공인이라는 새로운 상인계층이 성장을 했고, 그 뒤로 일어난 게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대동법에 의해서 공인이 성장하고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경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8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경고문이래요. 이 경고문을 작성한 가는 단장 김원봉의 주도. 자, 나 비량 사람 김원봉이요. 그분입니다. 그 다음에 김상호, 그리고 나속주 같은 이름이 등장해요. 이거 보면 이 단체 나와야 됩니다. 1920년대에 이제 의열단. 이제 주로 이제 일본의 주요 요인들을 막 이제 처단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이 의열단 관련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저기 이제 저분들 이름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그 역사학자인 신채호 선생께서 작성하신 조선혁명 선언, 이걸 갖다가 지침으로 하여 활동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3번이에요. 자, 이 조선혁명 선언까지는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거는 독립협회 기억하셔야 되고, 백오인 사건으로 와야 된 단체는 신민회입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연통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9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별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키워드 바로 나오죠. 99인들이 궁궐을 침범하여. 자, 99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모군란입니다. 물론 그 뒤에 읽어보면 이분들이 난을 일으키게 된 그 배경도 여기 나와요. 급료가 13개월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넘도록 월급을 못 받은 거예요. 저 같아도 열받습니다, 이러면. 자,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 이모군란의 결과로 일본하고는 재물포조약을 체결했어요. 따라서 5번이 답인데, 이거 말고도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청나라하고 조청, 상민, 수륙, 부역, 장정. 이름이 길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걸 체결해가지고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 무역을 하게 돼요. 이제 요거까지는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것도 첫 줄에 바로 나오네요. 농민군을 이끄는 전봉준. 이분의 이름을 보자마자 이 운동은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뭐 뒤에 보면 황룡천 전투, 전주성 점령, 우금치 전투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도 키워드가 되겠지만, 동학농민운동 하면은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게, 전주성 점령 후에 전주 화약을 체결해요. 이제 정부랑 전주 화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서 나온 결과로
집강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농민들이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자치적인 기구예요. 이 집강소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니까 기억해 두시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조선 형평사 나왔는데 이거 형평운동, 백정의 신분해방운동, 일제강점기 때 있었습니다. 신관회가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한 것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갈게요. 자,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외국인 유공자, 스코필드라고 써있죠. 자, 일제의 무단 통치 실상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고종의 장례일에 즈음하여 거국적으로 만세 시위를 전개한 이 운동. 자, 나와야죠. 3.1운동입니다. 자, 3.1운동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줬다. 또 하나는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건데, 자, 이 스코필드 박사님은 이 제암리 학살 사건 때 특히나 많이 활약하셨던 분이에요.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말로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던 분들입니다. 여기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대단한 분들인데 지금 다 서울의 그 합정동 쪽에 같이 계십니다. 자, 12번 갈게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가사 중 일부가 나왔고 그 다음에 1907년 대구에서 서상돈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보니까 나랏빚 1300만 원을 갚자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거는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대구에서 서상돈 같은 분들의 이름이 나오면 국제보상운동인데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키워드,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입니다. 2번이 답이에요. 자, 대한매일신보 설립하신 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베델 이분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국제보상운동은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었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갈게요.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자, 부대별 휘장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 이걸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데, 자, 이 가는 죄송합니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 자, 얘랑 연결해서 나와야 되는 게 있죠. 미국 OSS와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에요. 자, 서울 진공작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리의병 때 13도 창의군이 결성되면서 나오게 된 거고, 이제 이 부대가 한국광복군이에요. 이 한국광복군은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습니다. 한국광복군입니다.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1945년 9월에 실행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8월에 광복이 돼버리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남산에는 신사에 올라갔어야 했다. 자, 일본 사람이었다 했죠. 식량 배급을 받을 수 없다. 자, 참배는 가만 보자 30분쯤 걸렸다. 그리고 배급을 받았다. 이 시기 언제입니까? 신사, 참배, 배급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입니다. 민족 말살 통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총동원법, 전쟁해야 되니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일제가. 이 민족 말살 통치에 이제 신사참배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황국신민서사를 암송시켰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급뿐만이 아니라 공출도 있어요. 집에 있는 쌀, 미국 공출이라 쌀 막 가져가고 배급 조금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 때 군량미 쓰려고 그런 거겠죠. 이제 뭐 쌀뿐만이 아니고 금속 다 걷어가요. 뭐 녹그릇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가져갑니다. 그게 193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신사참배, 그 다음에 배급, 공출, 황국신민서사,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강제징용이라든지 이런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미출친 이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사실 한국사 시험에 국회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그게 90%인데 여기 보면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국회는 바로 제헌국회입니다. 제헌국회가 이제 헌법부터 만들었는데 이제 헌법하고 같이 기억해야 되는 게 반민족행위 처벌법, 또 하나는 농지개혁법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헌법과 농지개혁법,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법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16번. 가조약의 결과로 온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제 이 대화를 듣다 보니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가. 자, 이거 보면 나와야죠.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이제 이 결과로 헤이그 특사가 가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자료 사진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을사늑약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도 박탈됐고, 또 한 가지는 그 통감 정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이 통감으로 처음에 온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쓰기 싫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나중에 저 안중근 의사한테 빵! 이렇게 됩니다. 자, 통감 정치까지는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자, 자료를 읽자마자 바로 키워드. 우리의 형제 박종철. 자, 이분이 나오는 순간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민주화 운동이죠.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뭐 은폐해가지고 규명하고자 한다 나왔어요. 자, 이거는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입니다. 안 써도 되는 게 선지에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제주 4.3 사건은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반대한 이제 주로 좌익 세력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그 반대 시위를 벌였는데 이때 이제 4.3 사건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죽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죄 없는 그 민간인 분들도 많이 희생이 됐죠. 자, 18번 갈게요. 미출신 이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압록강은 꽝꽝 얼어 있었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왔다고 환영해줬다. 자, 전쟁인데 북한 주민이 나왔어요. 이거 뭡니까? 6.25죠. 남북 분단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전면전은 6.25 전쟁밖에 없어요. 뭐 미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6.25 전쟁입니다. 중국군 참전도 중요한 키워드죠. 어쨌든 6.25 전쟁에 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인천 상륙 작전이 전개된 거예요. 이제 낙동강까지 이제 계속 밀렸다가 인천 상륙 작전 이후로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서울 수복하고 돌파해가지고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국군 참전 후 일사후퇴로 다시 내려오죠. 이런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미출친 정부 시기의 경제적 상황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첫 줄에 바로 나오네요.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처음으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있었던 정부는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여당 대통령 후보들이 계속 당선이 되든가 아니면은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아니었어요. 뭐 군사 정변이나 이런 걸로 교체가 일어났던 거죠. 이제 선거를 통해서 야당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처음 정부가 바로 김대중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인데 사실 이 김대중 정부 때는 그 남북한 통일 관련 화해협력 정책 쪽에 그 업적이 좀 많아요. 이제 그거랑 관련된 걸로 찾아줘도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다가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삼적 호황은 전두환 정부 때고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된 것은 박정희 정부 때. 이것도 박정희 정부 때.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이 이루어진 건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김영삼 정부예요.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됐다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20번 볼게요.
밑줄 친 서명이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서명했다라고 나와있는데 거기 보면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가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서명이 이루어진 때는 바로 노태우 정부 때예요. 자, 노태우 정부 때를 여기서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있어요. 요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 정부 때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당연히 앞이겠죠. 뭐 그럴 수밖에 없고 구조상. 근데 요 6.29 민주화 선언이 언제 나왔냐면 이게 요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었고 이때 이제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이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게 바로 이 6.29 민주화 선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따라서 마가 답이에요. 이제 이 흐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18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정부, 그러니까 신군부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의 말기 때 이제 6월 민주항쟁에 이어서 6.29 민주화 선언까지 나왔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 이후가 노태우 정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4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해설 강의에서 뵐게요.